안녕, 나는 카마도 아지로야. 오늘도 열심히 혈기들을 퇴치했는데 좀 쉬고 싶네. 이따가 송메뉴 영상 보고 잠들어야. 뭐야? 깍! 떨어진다! 여긴 어디여? 이건 문이여? 아지로, 너 강해 보이는군. 혹시 혈기가 될 생각은 없나? 없으면 죽어라! 술식 정계 파괴살 맹침! 오늘 썩메뉴 영상 보고 잠들려 했는데 아이씨, 이 대머리 혈기는 뭐여? 절대 질 수 없어. 이노카미 카구라 멘모. 이야, 대머리 혈기 너무 강해. 져버렸어. 킹. 야이씨 모림이 형, 우리 2연승을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거야? 우째 연승은 기대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팀이 됐다. 아무튼 오늘 경기 수고했고 난 말을 아낄게. 파이팅해. Okay, see you later. Bye bye. 글로리 송메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송메뉴입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EPL 4라운드 맨체스터 시티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역시나 맨유가 3대 0으로 지게 되었네요. 이에 따라 맨유는 또다시 지난 시즌과 비슷한 순위인 14위에 머무르게 되었고, 시티는 역시나 8위로 한순간에 올라가며 시즌 초반의 부진을 이겨내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번 시티전에서 아모림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아모림은 경기 후 펼쳐지는 멋들어진 인터뷰, 즉 어떤 변명을 씹으렸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참,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고맙습니다. 먼저 경기 후 아모림의 인터뷰를 확인해보죠. 오늘 시티전에서 실점 장면들을 보면 경기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분명히 그 골들을 막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경기를 열어갈 수 있는 골을 넣을 기회도 있었지만 더 정확하게 마무리하지 못했고, 결국 맨시티의 승리를 안겨준 건 작지만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전환 상황에서 우리가 득점하지 못했다는 점이고, 후반전에 그들이 전환 상황에서 더 성공적이었기에 우리는 그때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철학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원할 때까지는 제 방식대로 경기를 이어나갈 겁니다. 저는 팬들보다 더 고통받고 있으며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더 잘하고 있지만 결과가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팀에서 시티를 4-1로 이겼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오늘만큼의 경기 장악력이나 기회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축구가 어떤 스포츠인지, 그리고 결과가 서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스날전에서도 우리가 더 나은 팀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들은 웨데고르, 라이스, 수비맨데 같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더 나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네, 역시나 요 근래에 선수 탓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본인의 전술에는 잘못이 없다라는 걸 이제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죠. 심지어 아스날을 비교하며 저들은 웨데고르, 라이스, 수비맨디 같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변명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아모림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스날과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브루노, 카세미로, 마이누가 정말로 이런 연패와 지난 시즌 15위를 할 정도의 선수 퀄리티인가요? 먼저 당연히 아모림은 이번에도 3, 4, 2, 1을 들고 나왔죠. 사실상 셰슈코의 리그 첫 선발이라서 저는 기대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아모림이 그래도 본인의 고집을 버리고 셰슈코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전술을 들고 나왔겠거니 하고요. 하지만 경기를 뜯어보니 역시나 변화는 없었죠. 아모림몰의 3선 투미들이 고립된다는 계속된 단점이 나옴에 따라 시티는 오히려 라인을 올려 이 중앙을 손쉽게 장악하고, 역시나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맨유는 중앙을 건너뛰고 사이드로 볼 배급,
그리고 단조로운 컷백 또는 얼리 크로스 플레이, 이에 따라 라인을 부수며 공간 침투의 장점이 있는 셰슈코를 또다시 2선에서 포스트업과 경험만 시키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죠. 이는 지난 호일룬을 보였던 모습과 마찬가지의 모습인데, 이럴 거면 셰슈코는 서면 안 되는 선수였죠. 선수의 특성에 맞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하는 것도 감독의 역량임에도 또다시 선수를 경기 패배에 방패막이를 쓰고 있고, 본인의 전술에 어거지로 선수를 끼워 맞추어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게 하고 이에 따른 경기를 침체, 그리고 결국 선수 탓이 되어 구단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 펼쳐지게 되겠죠. 네, 마치 호일룬처럼요. 또한 선수단의 대응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3선에서 시티가 볼을 점유할 때 메뉴의 선수들은 서로의 공간을 커버하며 적절한 수비 대응을 매끄럽게 가져가줘야 하죠.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아레테는 섣부르게 볼을 탈취하려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루크쇼와 같은 선수는 상대 선수에게 묶여있음에 따라 시티는 간단하게 이 중간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곧바로 공격 전개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죠. 이를 봤을 때 기본적인 커버 범위와 대응을 갖추는 세부 전술 자체를 선수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경기 중간중간 이 대응을 잡아줄 수 있는 아모림의 전술 지시 또한 없는 것도 가장 큰 문제겠죠. 메뉴가 압박을 상당히 많이 거는 모습도 나왔는데, 이 압박도 확실한 목표와 목적, 그리고 선수들이 볼의 방향을 예상하며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스프린트만 주구장창 뛰는 말도 안 되는 압박을 주로 함에 따라서 시티는 여기서 곧바로 중앙을 먹게 되거나 곧바로 사이드를 활용한 다이렉트 공격 또한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 되고, 1선과 2선은 압박을 올라가는데 여전히 3선과 4선은 후방에 머물러 있음에 따라 비는 중앙 공간은 그냥 시티 너네 먹으세요 라고 말하며 헌납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순간은 물론이고,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펩과 아무림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상대적으로 피지컬이 우수한 홀란드를 계속해서 루크쇼와 경합을 시키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루크쇼의 속도, 그리고 사이즈 한계, 즉 정면에서의 경합이건 뒤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건 그 어느 싸움에서 홀란드가 루크쇼를 압도함에 따라 유나이티드는 계속된 위기를 맞게 되었죠. 이 또한 아모림이 조금 더 경기 내에 빠른 조치를 가져갔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음에도 조금의 변화가 없던 것도 경기 패착 중 하나겠네요. 이와 동시에 도르구에게 오롯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맡긴다는 것 자체도 도르구의 툴과 한계를 명확히 한다면 오히려 세부 전술 조정으로 경기를 매끄럽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이를 봤을 때 감독의 이러한 역량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정적으로 아모림몰에서 그 어느 선수가 투미들의 역할을 맡는다면, 도르구와 같은 윙백은 중앙 싸움을 전혀 생각지 않고 오버래핑하게 바쁘고, 리우트는 3백의 스위퍼로서 속도 문제 그리고 3선까지 올라와 패스 플레이가 전혀 되지 않고, 1선과 2선은 하이프레싱을 하기 바빠서 후방까지 내려올 수가 없고, 이에 따르는 3선 투미들은 숫자 싸움에 지게 되니 그대로 중앙을 헌납하게 되는 문제. 네, 발레바 와튼 히울만 어느 선수가 오더라도 아모림볼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전술이다. 즉 아모림이 대대적인 베이스 전술 수정과 세부 전술 수정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정말 이번 시즌 메뉴는 강등권을 헤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하루빨리 수뇌부는 결정을 늦추지 말고 빨리 해야 한다 라고 정리해볼게요. 네, 제가 영상에서 그간 했던 말들이 다 정답일 수 없고 맞을 수 없지만 저는 늘 같은 말을 해왔죠. 아스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력이 달라졌다,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냐 라고 했을 때도 중원이 텅 비게 되는 이 단점이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을 해왔어요. 지난 2-4-2호 시즌 그리고 프리시즌까지 문제는 여실히 보였고요. 이 또한 해결이 계속되지 않음에 따라 이 아모림의 유임이 과연 맞나? 라고 계속된 의심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건 아모림의 스탠스예요. 경기를 이기는 게 가장 첫 번째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선수의 퀄리티 탓, 멘탈 탓 등등 본인의 전술에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이런 자세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혼자만 몰라. 지금 전 세계 메뉴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혼자만 계속 유시에다가 화법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뭐 과거 테너의 자세 보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정말 큰 실망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스네브, 즉 이네오스는 또다시 본인들의 실수를 노출하고 인정하기 싫어서 경질에 대해 계속 생각을 고심하는 것 같은데, 스네브가 아무림을 또 중도에 해마더라도 결국 축구를 잘하게 만들면 욕을 먹지 않겠죠. 그리고 구단이 지금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데 욕을 먹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결정을 빠르게 해야 앞으로 지금보다 성적은 더 꼬라박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야 이거 쉽지 않네요. 정말 스네브건 감독이건 답이 없습니다. 없어요. 축구클럽이 축구를 잘하려면 스네브와 감독이 잘해야 돼요. 여러모로 이에 따라서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가요? 의견 편히 남겨주세요. 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고맙습니다. 글로리 메뉴 파이팅! 야 특히 베라다, 너는 모림이 나가면 너도 같이 나가라. 이 미친 양반이 결정하는 것들이 아주 다 실패요 그냥. 아우. 글로리 송 메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파이팅!